다가오는 10년, 왜 이전 40년과 완벽히 다른가? 지난 40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패러다임은 저금리, 저물가,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볼커 1F대 인플레이션 진압 이후 전 세계는 공급망의 효율화와 신흥국의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중앙은행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자산 가격의 대세 상승기를 누려왔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이나 우량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기만 해도 인플레이션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쉬운 투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100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구조적 대전환점, 러입에 서 있습니다. 향후 10년은 지난 40년의 공식이 완전히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고물가의 구착화, 탈세계화와 지정학적 블록화, 국가 부채의 폭발적 증화, 그리고 인공지능 및 에너지 전환이 불러올 생산성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 자산의 가치를 완전히 재편할 것입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금리가 낮아지고 자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의 밑바닥에서 요동치는 거대한 경고음을 감지한 상위 1%의 자산가들과 엘리트 기관들은 이미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산 방어 및 재배분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수호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구조적 본질과 실행 전략을 다룹니다.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배전환, 3대 구조적 위기, 향후 10년 동안 기존 자산 가치를 위협할 핵심 동의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탈세계화 공급망 구조조정. 과거 세계화 시대에는 가장 저렴한 곳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공급망을 최적화하여 물가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는 효율성 중심에서 안보 및 리슈어링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은 자원의 무기화와 생산 기주의 이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비용 증가가 아니라 생산 원가 자체가 영구적으로 상승하는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정부 부채의 폭발과 화폐 가치 하락, 전 세계 주요국, 특히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치적 한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를 해결하는 역사적 방법은 단 2가지뿐입니다. 디폴트, 혹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의 실제의 가치 희석입니다. 선진국 정부들은 정치적 파급력이 큰 디폴트 대신 끊임없이 통화를 증발시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현금이나 고정금리 채권을 보유한 개인의 자산을 실시간으로 소리 없이 약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단, 고착화. 과거처럼 세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과거처럼 낮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높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며 레버리지로 연명하던 부실 기업과 고평가된 자산들의 거품을 빠르게 꺼뜨리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기존 자산군이 처한 치명적 위험 요소. 많은 이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전통적 자산군들이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위협받게 될지 직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통적 승자의 종말과 양극화. 금리 환경 변화. 저금리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폭등의 시대는 종료되었습니다. 높은 조달 비용은 부동산의 보유 비용, 급증시킵니다. 인구 구조 및 규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정부의 보유세 및 환경 규제 강화는 부동산의 실질 수익률을 낮춥니다. 결론. 입지와 희소성이 극단적으로 뛰어난 상위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범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하는
유동성 갇힌 자산이 될 위험이 큽니다. 예금 및 국채. 가장 안전해 보이는 가장 위험한 자산. 명목상 안정과 실질적 손실. 은행 예금은 명목 금액을 보장해 주지만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는 매년 자산이 삭감되는 구조입니다. 공식 물가 상승률이 3-4%라 하더라도 체감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증가율이 7-10%에 달한다면 현금 보유는 앉아서 자산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채권의 비극. 주식 60, 채권 40이라는 전통적 포트폴리오 공식은 고물가 시대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물가 상승기에는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채권은 더 이상 완벽한 위험 회피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고평가된 성장주 및 단순지수 투자. 지난 10년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들도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금리 압박 속에서 양극화를 겪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창출하지 못하고 미래 꿈만 먹고 사는 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위 1%가 조용히 준비하는 4대 자산 방어 전략. 대다수가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시장의 깊은 흐름을 읽는 전문가들과 신중한 자산가들은 실질 구매력 보존과 위기시 폭발적 상승을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전략 1. 화폐 개혁과 인플레이션에 강한 실물 및 희소자산 확충. 골드와 은,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금을 매입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금은 누군가의 부채가 아닌 유일한 최종 결제 자산이며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완벽한 보험입니다. 원자재 및 원자재 인프라.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원자재, 우라늄, 구리, 리튬 등 및 관련 기업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강한 가격 결정력을 가집니다. 전략 2. 강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가치주 및 퀄리티 자산. 성장성만 있는 기업보다는 독점적 시장 지배력, 인플레이션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프라이싱 파워, 낮은 부채 비율, 우수한 현금 흐름을 가진 퀄리티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주는 배당 성장주는 고물가 시대의 훌륭한 현금 흐름 창출원입니다. 전략 3. 통화 시스템의 대체제 및 디지털 대체 자산.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통화 팽창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희소성이 수학적으로 보장된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 ETF 등으로 본격 편입되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을 시스템 일기 해지용 배치 자산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략 4. 글로벌 자산 분산 및 유동성 관리. 단일 국가, 단일 통화에 자국 통화 중심의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면 지정학적 위기나 환율 변동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기반 통화 분산과 더불어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유동성 비중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마지막 기회를 잡는 핵심 조건입니다. 향후 10년, 당심의 자산을 결정지을 행동 지침. 역사적으로 거대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 대중의 99%는 변화를 거부하거나 뒤늦게 깨달아 부의 양극화 하단으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변화의 본질을 먼저 파악한 1%는 자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함은 물론 대혼란의 시기를 거대부의 도약 기회로 삼았습니다. 향후 10년 자산 방어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실질 구매력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행동 강령. 매 자산의 실질 수익률을 재산산하라. 명목 수익률에 착시배지 마십시오. 물가 상승률과 통화 증가율, 세금을 차감한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부채 구조를 점검하고 부실 자산을 정리하라.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시대에 과도한 변동금리 부채는 독입니다.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고평가 자산을 정리하고 펀더멘털이 견고한 자산으로 교체하십시오.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앤티프레자일을 완성하라. 금, 원자재, 우량 현금 흐름 주식, 통화분산, 대체 자산을 아우르는 어떤 위기에도 깨지지 않는 구조를 지금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향후 10년의 성패를 가를 자산 재편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과거의 안일한 관성을 버리고 거시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당신의 자산 생태계를 즉시 재구성하십시오.